코스피 5000, 2535는 출발선, 2668은 신호탄 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이것은 파트 1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29일. 코스피 지수 분석 파트 1에서는 엘리트 파동 그리고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의 대세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위치 및 그 다음에 추세 등은 이제 4, 5, 6번에서 파트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제시하는, 저희 채널에서 제시하는 이제 코스피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개념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재생 목록 교육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역사상 대사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IMF죠. 1999년. 이 IMF 때 이제 2파 조정을 마치고, 코스피가 이제 3파 대상승을 했는데, 그 에너지, 원동력은 미국의 닷컴 버블에서 흘러나온 유동성에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코스피가 500에서 2200까지 올라가는, 4배 올라가는 대상승을 한번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팬데믹 2020년도인데, 이때 이제 4파 조정을 마치고, 이제 5파동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좀 유사하게도 미국에서 빅테크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지금 흘러나왔을 겁니다. 일부 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면서 우리 이 대5파동의 2파 조정의 저점이 2200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하면서 2200의 4배 한 8800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대5파동 상승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게 이제 지금 대5파동 중에 1파동은 팬데믹 저점부터 이제 21년 6월까지 1854포인트가 상승했죠. 그러면 그게 이제 2차 조정이 올해 23년 10월 말까지 있었는데, 그걸 마치고 이제 3파동 상승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3파의 상승 목표치는 얼마냐? 그걸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이제 3파동의 상승 목표치가 1파동의 1.618배입니다. 그래서 1854에 1.618배 상승한다고 치면 3000포인트니까 이거를 2파의 저점 2273에서 상승한다 치면 5272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 3파동 목표치는 5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파동이 맞냐, 상승이 맞냐? 왜냐하면 어떤 채널에서는 이게 이제 3파동이 아니고 아직 C파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따져보려면 지금 팬데믹 고점에서 2파동 조정을 했는데 2023년 10월 말까지 이게 지금 2파 조정이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걸 따져보면 2파 조정은 이제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인데, 이 C파동의 특징이 이제 5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세보니까 C1, C2, C3, C4, C5 5개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C파동이 맞고 2파 조정은 여기서 끝났다. 2273에서 끝났고 지금은 3파 상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코스피 5000이 가는 또 하나 이유는, 제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때는 30%, 적을 때는 20%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호황과 불황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장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황에 들어설 때마다 엄청난 성장을 보인다는 거죠. 이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일명 이제 사이클릭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 보면 한번 60월선을 찍으면 이제 불황일 때겠죠. 찍으면 3, 4배 상승합니다. 호황일 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2000년도 이후에 3번 이런 식의 이제 3, 4배 상승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2022년 9월에
60월선을 5만원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지금 마침 또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또 좋아진다고 그러죠. 거기에 맞닥뜨려서 이번에도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이 뭐 세네 배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이렇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코스피 당연히 5천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펀더멘탈은 코스피 PBR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목요일 어제 날짜의 이제 자료입니다. PBR은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로 장부가 대비 시장가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어제 현재 2655.28포인트이고 PBR이 0.96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가가 장부가 대비 아직 4% 정도 저렴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를 사면 4% 정도 더 남길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코스피는 수출입 동향이 중요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를 구성하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다 수출주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 코스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수출입 동향을 현재 살펴보면 지난번 팬데믹 고점에서부터 이제 수출과 수입이 줄었죠. 그때 아마 유가도 급등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이제 엄청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코스피는 이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몇 개월째인지 6개월째, 지금 이게 11월 달 겁니다. 11월 달 거니까, 예. 6개월, 11월까지 6개월째 지금 다시 무역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한국 경기 종합지수인데요. 결국은 코스피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코스피의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겠습니다. 11월 달 것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봐야 될 게 사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있는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여기에 코스피 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중요합니다. 코스피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하고 있죠.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란 얘기죠. 대체로 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앞장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더멘털은 살펴봤고, 그러면 유동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맨 먼저 이제 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개인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수급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제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거면 상당히 개인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보기 위해서 코세프 국고채 10년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 얘기는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는 이제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21년도에 채권 금리가 아니에요. 채권 가격이 21년도에 피크를 치고 지금 채권 가격이 A, B, C 그 세 번 하락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보면 세 번 하락하거든요. 두 번 하락하거든요.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아무튼 A, B, C로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채권 가격 반등하면서 금리가 조금 하락했다가 재차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쌍바닥 확인하고 채권 가격 다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금리가 강하게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기적인 쌍바닥을 만들었고, 또한 중기 고점, 이 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하락할 날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표에서도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을 가져와 봤는데, 스토캐스틱도 이제,
과매도권을 탈출하면서 올 골든 크로스 나타냈고, 이 리테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바닥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쌍바닥 치면서 이제 재차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MACD 오실레이터 마찬가지로 양전을 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러면 그 금리 상황을 더 보기 위해서 주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국고채 채권의 주봉을 보니까 이게 지금 월봉과 비슷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주선을 이미 돌파했고 그 다음에 200주선을 지금 돌파했어요. 200주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거든, 주봉에서. 그래서 200주선을 돌파한 데다 지금 스토캐스틱이나 이제 MACD 오실레이트가 창창해서 여기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이제 하락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차 저항은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200주선에서 쉽사리 뭐 바로 이제 돌파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금리는 상승은 끝났고 이제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에서 중요한 게 환율인데 환율은 외국인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하러 들어왔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외국인이 주식 투자하러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1080원일 때. 근데 환율이 이렇게 1444원까지 올라버려요.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외국인은 주식에서 돈 1, 20% 벌어봐야 환율 때문에 30%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주식에서 돈 벌어봐야 돈 잃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좋은 시점은 어떤 때냐? 환율이 높은 데에서 내려갈 날만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당히 지금 환율이 높은 시점에 있어요. 1300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내려갈 날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환율 이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환율 이치를 보니까 A파 하락한 다음에 B파 반등 A, B, C 나왔고 그 다음에 C파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율이 내려갈 날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높은 위치에서 환율이 내려갈 날만 있으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가 좋은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지표 자체, 스토캐스틱 자체도 지금 과열권에서 이제 올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지지선을 보려고 이제 얇게 그려놨는데 그죠. 지난주에 이제 지지선을 살짝 이탈했어요. 새해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하면 이제 환율은 앞으로 하락할 날만 있다. 그럼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해야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비싸게 되면 무역수지에 안 좋게 됩니다. 무역수지가 안 좋으면 환율이 안 좋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 안정이 돼야 무역수지가 좋아지면서 당연히 무역수지가 좋아지면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A파 하락하고 B파 반등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B파가 좀 짧아서 아무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상승 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지금 대 5파동 중에 3의 1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합지수나 수출입 동향, 그 다음에 PBR을 보면 선행지수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에서 흑자 전환했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PBR은 아직 1보다 작은 상태고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금리, 환율, 유가가 상승이 끝났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유동성 수축은 끝났다. 뭐 수축이 끝났으면 앞으로 확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코스피의 대세를 이제 진단해 보면 지금 1파 상승인데 1파동 상승은 보통 C파동 하락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포 속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등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고 보이는 그런 장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
즉 경기 종합지수, 수출입, 그다음 PBR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유동성이 부족해서 사실은 1급 투자자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 분석 파트 1을 마쳤습니다. 파트 1에서 이제 엘리트 파동,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의 대세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코스피 파동 현재의 위치와 현재 추세를 일목균형표와 캔들 차트 등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